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북한이 이란과 함께 무시무시한 무기,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관련 소식 어떤 무기인지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방산, 지금 한류가 인도에 그냥 마구마구 들어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우리가 T-50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의 성공 중인 수출 이후에 인도 국방부가 방산 한류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인도 공군의 훈련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훈련기 임대 사업에서 한국의 T-50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공군이 극심한 기체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등 훈련기를 해외에서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T-50 기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 항공 전문 포럼인 인디안 디펜스 리서치 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공군은 최근 약 20대 규모의 훈련기 임대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서 RFI를 발신해 미국과 유럽 각국의 주요 항공기 메이커로부터 여러 조건이 담긴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는 우리나라 카이의 T-50TH 파생형과 체코의 체코 에어로 보도초디사의 L-39NG 기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인도 국영 항공기 기업인 힌더스탄 항공이 양산 중인 HTT-40 중등 훈련기와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자국산 훈련기 양산에 앞서 이미 한계 수명을 초과한 호크 132 훈련기를 대체하는 임시 전력을 임대 형태로 획득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은 20대입니다. 카이는 인도에 태국 수출형인 T-50TH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쟁 기종인 L-39NG보다는 좀 비싸지만 압도적인 성능 우위로 라팔과 수호이 30 등 인도군의 신형 전투기 조종사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카이가 인도 T-50TH 리스 계약이 성공할 경우에 인도에 수출하는 첫 번째 군용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T-50 지금 개발된 지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훈련기로서는 세계 최강의 성능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워낙 훈련기로는 너무 고성능이니까 초음속 막 1.3에서 1.4 막 이렇게 비행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가 호크 132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중고등 훈련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는 테자스 전투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훈련기 이것도 인도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테자스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훈련기 만들면 되지 뭘 사? 이렇게 해서 인도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도는 훈련기를 총 260대를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 아주 많은 그런 공군이에요. 그게 이제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 다 있죠. 그런데 우리 T-50 같은 경우는 고등 훈련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투입되기 직전까지 훈련을 받는 그 고등 훈련기고, 여기 T-50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TA-50, 이게 바로 이제 전술 입문기, 즉 여기는 공격용 무장 레이더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진짜로 전술, 그러니까 폭격 전술, 뭐 공중전 전술 이런 것까지 이제 제대로 훈련하는 전술 입문기가 있고요. 이런데 어쨌든 이 자기네들이 2030년대 중반에 국산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거 나오려면 10몇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도저히 쓸 게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빌리자, 리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대 리스 사업인데, 리스 그러면은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30년 쓰게끔 돼 있고, 요새는 30년만 쓰지 않죠. 다 35에서 40년을 쓰는데, 그럼 우리가 인도에 만약에 15년, 20년 빌려줬다. 나머지는 그럼 어떡하냐? 그것도 그때 돼서 이제 또 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 그러면은 엄청 싸게 빌리냐?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빌려주는 가격, 이 리스 가격이 신품 가격의 한 70% 정도 이 가격에 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T-50을 그 가격에 빌려주고 나중에 그걸 이제 돌려받고 나서
미국의 어그레서, 즉 대항기 전문 그런 업체 또는 이 전투기 파일럿 양산 교육 업체, 이런 또 사설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팔 수도 있고 그게 또 리스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한국 공군도 이제 T-50 운영한 지 벌써 15년 넘어가니까 이거 빌려줬다가 돌려받을 때쯤 되면 우리 한국 공군도 T-50 퇴역해야 되는 기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남은 수명 기간 동안 또 한국 공군에 싸게, 뭐 본전은 지금 인도에서 다 뽑았으니까 싸게 빌려줄 수도 있고 또는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기종은 체코의 L-39인데 이거 최대 속도가 77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예객기 타보시고 국내선 다녀보셨지만 국내선 예객기 770km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늦은 속도로 전투기가 기동을 하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T-50은 그것보다 2배 이상의 속도죠.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인도가 그래서 T-50이 낫다. 이런 보도가 인도에서 나왔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비싸긴 하지만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몇 년 동안 T-50 계열 FA-50 수출 한 번도 못했죠. 그런데 수출 가능성이 있다. 수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 좋은 판단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에도 일부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이 상업용 컨테이너에 은닉된 사보타주 버전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실은 북한 선박, 탄도탄 기습 공격 잠재 능력이 있는 위협으로 간주해야 되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7일 신형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행사를 갖고 일반 상업용 컨테이너로 위장한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3월 공개한 지하기지에서 촬영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컨테이너식 발사 모듈을 차량에 얹은 신형 미사일 발사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차량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일반 컨테이너와 똑같아 안에 화물이 들었는지 미사일이 들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탑재된 미사일은 파테 110인데요. 고체 연료 방식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파테 110은 세부 모델에 따라 200에서 300km급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2011년 완성된 대함 탄도미사일 버전은 300km급 사거리에 이동 표적에 대해 불과 10m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북한과 공동으로 설계가 시행되었고 2010년에는 이란과 북한이 시리아에 해당 미사일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던 중에 서방 측의 공습에 의해 파괴된 적이 있는데요. 이란이 이 미사일을 컨테이너화함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무기가 북한에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미사일을 은닉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소형화된 순항 미사일에만 국한된 것이었는데요. 지상 공격은 물론 대함 타격까지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컨테이너 은닉화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 파테 110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인데 이거 이제 2010년까지 그 이전에 북한과 이란이 공동 설계, 공동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최근에 방산 컨벤션에서 이걸 공개한 거예요. 그 파테 110을 컨테이너에 집어넣은 겁니다. 중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순항미사일을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한 버전을 선보였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탄도미사일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란이.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파테 110을 북한하고 공동 설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컨테이너에 집어넣는 이 기술을 북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북한도 이런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면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북한의 잠수함만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것이냐? 그 SLBM만? 아니다. 컨테이너 선박. 북한이 활용하는 컨테이너 선박도 거의 뭐 SLBM처럼 뒤에서 우리를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되고 전쟁 직전에 간다면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북한의 상선들, 이 상선들도 완전히 그냥 봉쇄하는 이런 작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 컨테이너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식별부를 딱 넣어가지고
전부 감시하는 이런 감시 태세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북한이 이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뒤에서 그냥 때려버리는 사드 레이더 그리고 그린파인 레이더 전방만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날아오면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남해에서 제주도 뒤쪽에서 갑자기 그냥 솟아오를 수 있다. 컨테이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에도 또 컨테이너 실은 출혈하들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감시해야 되는 이런 이중고에 우리 군이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무기를 이란이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컨테이너 출혈까지도 이제는 감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야 됩니다. 참 힘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